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재학 중인 현대 세브란스 암스 회장을 맡고 있는 안철우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이고 암스 7기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재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번 7기 암스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재학 중인 기획팀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세브란스 암스 기획팀 김예림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 불평등 현안 및 과제라는 주제를 선정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세브란스 암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는 수순인 것 같은데요. 저희는 학생들끼리 의학 논문 리뷰를 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를 대중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해오면서 항상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질문이 과연 우리가 만드는 건강 정보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저희가 생각해 본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인스타나 블로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과 운동에 관심 있는 20대에서 40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건강 정보들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인 노인분들, 어린이분들, 장애인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고 더 필요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그때부터 정보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측면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의 국회의원분들을 컨택하던 중에 약자의 눈의 위원장으로 계신 김민석 국회의원께 컨택이 되었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주제로 할까 얘기를 하다가 방금 말씀해주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노인 건강 불평등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건강 관련 문제 중에서 특히 노인 건강 불평등에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가 정보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고 나서 정보 격차가 어디서 가장 심화되는지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가 심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이런 정보 격차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집단은 어디일까를 저희끼리도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정보 취약 계층 중에서 노인 계층분께서 가장 떨어지는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이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은 노인은 아니지만 언젠간 저희가 모두가 다 노인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노인분들에게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상당히 힘든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도 되게 기억에 남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처음에 컨택 단계에서부터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희 학회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학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 같은 걸 느끼고 있었는데 느끼고 이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가가고자 할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어떤 국회의원 분들 중 어떤 분들이 저희의 의견을 경청해 주실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저희와 공감대를 형성해 주실 수 있을지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그때 과정부터 조금 힘이 들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좀 이력을 보면서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지 어떤 분야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지 조금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님이 그 후보 중 한 분이셨고 약자의 눈이라는 단체에 계셔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토론회를 주관한 단체인데 정말 감사하게도 의원실에서는 저희가 토론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겠지만 거기 있었던 현수막, 그다음에 자료집부터 해가지고 저희 발제 내용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직접 디자인하고 준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디자인, 자료집 디자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발제 1, 2, 3, 그 다음에 토론에 대한 내용까지도 하나하나 그 내용을 찾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치밀함을 갖기 위해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항상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좀 어려움인데 저희가 고민을 가졌던 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시고 국회의원 분도 계시는데 학생인 우리가 과연 발제를 해도 될까? 토론을 해도 될까? 그다음에 우리가 과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전문가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다른 점을 추가할 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대학생의 관점을 보여주자 라는 것에서 조금 용기를 얻었고, 저희가 저희 활동, 암스 활동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과 조금 결부해서 발제를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거기 계신 분들 좀 좋은 호응으로 답해주신 것 같아서 힘들었지만 되게 보람찬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보고 싶은 활동이나 프로젝트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무래도 문헌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가 이번 주제를 실질적으로 연구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부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과연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 연구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으로밖에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저희가 추후에는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님과 같이 거기 계신 약자이던 분들과 같이 조금 더 연구를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학회 내에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에게 직접 다가가서 직접 뵈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해결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연구와 실무에 있어서 이제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토론회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일단 앞으로 토론회를 하면 2가지 정도 주제를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께서도 얘기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토론회를 준비할 때 대학생으로서 어떤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어떤 부분이 정책으로서 입법화되었을 때 참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발제 내용에도 대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으로서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는 내용을 발제에 포함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정책 토론장에서도 국회의원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이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게 사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향을 좀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를 하면서 노인이라는 대상을 선정하기까지의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을 북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렇게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토론회에 가서도 저희가 이렇게 노인을 대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를 했더니 이런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제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다면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당일 관계자분들이 해주신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2가지 말씀이 그냥 기억에 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노인분들의 디지털 이용 동기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 노인분들의 이용 동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실무자분들께서 보충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그래서 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현재 많은 통계조사나 우리 국가의 정책 방향성 자체가 디지털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용 동기가 있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정책 교육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계속 가속화된다면, 그리고 그런 많은 헬스케어나 건강정보들이 유통되고 생산되는 방식이 디지털화된다면 디지털 이용 동기가 없다고 해서 그 노인분들이 디지털을 활용하는 것을 돕지 않는다면 결국에 그게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 격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이용을 하지 않는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현장에서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봉사를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디지털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프로그램을 노인분께 제안을 했을 때 그 노인분께서 나는 이거 받고 싶지 않아 라고 거절을 하신다면 그 결정 역시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일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이용 동기가 없는 분들이 디지털 이용 동기 측면에서 뭔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상 깊게 말씀이 기억에 남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님께서 저희 약자의 눈이 국회에 있는 대신 청년들이 약자의 손발이 되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앞선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대학생이 과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뭔가 어떤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청년이 갖고 있는 어떤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국회의원분들께서도 공감을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더 어떤 암스 활동을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더 저희가 다가가서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암스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올바른 건강 정보를 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배운 것도 많고 보람찬 일이었지만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뭔가 법과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전의 활동과는 다르게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민석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약자의 눈과 함께 저희 암스가 약자의 손발이 되어서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건강 취약계층 분들을 위한 사회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변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